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럼 거기서 또 한 4줄 정도 내려오면 문드러 나온 강조 표현은 이게 전명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가로로 묶어? 중가로로 묶어야지. 그래야지 뒤에가 어디 도치되는 걸 알잖아. 문드러 나온 강조 표현을 중가로로 묶고 뒤는 어떤 어순이 돼? 의문문 어순이 되는데 단 2번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강조돼서 문드러 오면은 의문문 어순이 아닌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얘 어문 근 품사가 뭔 거야? 전치사인 거죠. 전치사 뒤에는 어떤 형태 와야 돼? 명사 형태 오니까 사실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명사 한번 불러봐. 뭐야? behaviors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어야 돼. 그거 전까지는 전부 다 behaviors를 꾸며주는 형용사거든. 되냐? 그럼 얘 이 문장의 주어는 얘가 동사인 거죠. 주어는 그럼 결국 뭔 거야? 도치돼서 도우즈인 거죠. 되냐? 얘는 전명으로 묶이고 such as도 전명이죠. such as 언제 쓰여? 예시 들어줄 때 쓰이잖아. 예시 뭐뭐와 같은이라고. 얘랑 비슷한 표현 뭐 있었어? include 딩 있죠. 그 다음에 like 전치사로 such as 예시 들어줄 때 나오는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되게 흥미로운 지문이 많거든. 어쩌면 수특 지문보다도 이 스특 라이트가 더 지문이 괜찮은 것 같아. 내용이 이거 여기서 예시로 들어주는 벌이나 개미 같은 애들을 소셜 인섹트라고 하잖아. 소셜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냐 내가. 집단. 사회적 곤충이라는 건 결국 집단처럼 몰려다니는 곤충들 얘기하는 거다. 벌이나 개미 단독 행동 안 하잖아. 다 몰려서 군집 활동하는 친구들이잖아. 되냐? 얘네들이 주변 기후에 따라서 행동을 더우면 행동을 어때? 낮추죠. 추우면 많이 하고. 그쵸? 얘네만 그런데? 인간도 그렇다고 하죠. 몇 번 문장에 인간도 그렇다는 내용이 나오냐? 5번 문장. 뭔 말인지 이해되냐? 1번 문장부터 보면 해석은 얘들아 뭐 너네 뭐 인생이 짧죠. 18세냐? 18살이니까 이 어쩔 수 없이 한국어를 보고 이 해석을 보고 여기에 적용시켜야 되는 기간이 있긴 하거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니네 스스로 이걸 직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왜냐고? 영어 읽을 때 니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읽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역해서 읽거든. 눈이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보면은 이 중에 근데 뭐 중에냐면은 얘 최상급으로 해석해야 되죠. 가장 매력적인 자연의 온도 조절 행동 중에 있다. 것들이 있다. 그 사회적인 곤충의 것들이 있답니다. 근데 사회적 곤충의 예시가 벌이나 개미 같은 친구들이죠. 도우즈는 일단 지칭하는 게 단수냐 복수냐 재은아.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되냐? 앞으로 이름 호명해서 질문할 거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behaviors죠? fascinating 하면은 뭐 매력적인, 흥미로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자연의 그러한 온도 조절 행동이 되게 신기한가 봐. 그걸 하는 것 중에서는 벌이나 개미 같은 애들이 있고 이러한 곤충들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답니다. 거의 constant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그들의 하입스? 벌집이나 마운드 하면 뭐냐? 개미 탑에 있어서 1년 내내. 여기서 디즈 인섹트는 어떤 인섹트 얘기하는 거냐? 1번 문장에서 얘기한 개미와 같은 소셜 인섹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 문장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죠. 뭔 말인지 되냐? 디즈 인섹트가 1번 문장에서 나온 소셜 인섹트니까는 3번 문장에서 주어는 컨시스턴시죠. 지속성 있죠. 마이크로 하면은 조그만 거잖아. 일단은 다 이해하고 이러한 미기호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depends on 하면 무엇에 달려있다 혹은 무엇에 영향을 받다
동그라미 두 개는 어디다 치냐? 그 not just but also다. not A but B가 아니라 not just는 not only랑 똑같은 거다. 응? not A but B랑 not only A but also B는 완전 다르다. 그 consistency, 지속성 있죠. 이러한 미기후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 당연히 뭐에 영향을 받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미기후라는 거는 개미나 벌집이 있는 그 주변에 적은 지역의 기후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인 기후가 아니라 걔네가 사는 곳에 있는 조그만 지역의 기후를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고 그래. 미기후. 그 벌집이랑 개미탑 주변의 기후를 미기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미기후의 지속성, 일관성이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아 얘들아? 당연히 로케이션, 지역과 인솔레이션, 단열에 그 서식지. 그러니까 서식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무엇에도 영향을 받아? 활동. 그 곤충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콜로니, 군집 내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식지 주변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거다. 되냐? 그 주변의 온도라는 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더울 때 있잖아. 그러면은 벌집에 있는 활동이라는 게 당연히 어떻겠어? 감소해야죠. 그래야지 조금 온도가 내려가겠죠. 되냐? 그리고 그것은 감소시키죠. 그 열기의 양을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는? 곤충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의 양을 감소시키죠. 이거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12명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교실이 엄청 더우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감소시키고 추우면은 많이 한다는 얘기다. 근데 사실 많은 연결어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시하지 마라. 얘는 세모는 등위 접속사에만 우리 지금 하고 있다. 연결어는 동그라미처럼.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니네 구조 파악해와야 돼. 사실 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활동을 감소시킨답니다. In the heat. 직역하면은 열기에 있을 때잖아.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더울 때죠. 의역하면. 그리고 감소시키죠. 언제는? 추울 때는. 이해되죠? 그리고 사람들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야? 얘 기억나죠? 얼라우류 수동태 형태 외웠던 거 기억나죠? 어떠한 사람들이야? 수준을 선택하도록 되어지는 사람들 있죠. 신체적 활동을 추운 환경이나 아니 더운 환경이나 혹은 추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덥거나 추울 때 너네가 신체 활동을 선택하도록 허용받잖아. 그럼 사람들은 그들의 작업량을 어저스트 뭐해? 조절하겠죠. to precisely, 정확히 어디에 맞추어서, to 어디에 맞추어서, 체온에 맞추어서. 되냐? 더우면은 덜 움직이고 추우면은 많이 움직이고. 이러한 행동이라는 게 무엇에 도움이 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죠. both A and B, 상관접속사. 하이포랑 하이퍼이죠. 이거 나도 헷갈려. 하이포설미아는 뭐냐? 저체온증. 하이퍼설미아는 고체온증. 둘 다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의미상 disbehavior은 뭐냐? 가연아, 어떠한 행동이 이 뒤에 두 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돼? 그쵸? 활동을 조절하는 행동. 되냐? 앞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죠? and 뒤쪽으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조절하는 이 행동. 되냐? 일단은 3번 형광펜 들어서 이 disbehavior 여기에서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에 힌트 얻으면 된다. 이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넣을 수 있어야 돼. 이 행동이 바로 5번 문장 앞문장에서 얘기한 행동이니까 설명한. 되냐? 그 다음에 얘 decrease, increase는 다 치면 돼요. 얘 어휘 문제로 출제된다. 이거 바뀌어 있으면은 뭐가 틀린지 알겠죠? 4번에도 increase랑 decrease 두 개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 increase로 바꾸면 틀린 거야. 문맥상. 아이, 수업 중에 들어오지 마. 가라. 되냐? 주제만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6번으로는 사실 한 문장만 골라야 한다면 뭘로 고를래? 5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5번이. 구조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얘도 신기하죠. 앞에서 나온 동물은 그 군집 생활을 하는 소셜 인섹트인 그 벌이랑 개미인데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냐? 새죠. 엄청나죠. 새는 심지어는 뭐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쵸. 신경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미쳤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2번으로 고르면 되고 구체적인 사례가 몇 번부터 나와? 3번부터 나오잖아. 구체적인 사례로 어디에 사는 종이 나와? Northern Hemisphere? 북반구에 사는 종이 나오죠. 새 종류.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지만. 되냐? 이 지문도 너무 좋고 구조를 조심해. 구조가 어렵거든. 구조가 제대로 구조 파악했을란가 몰라. 그 다음에 너네한테 어려울 법한 단어 몇 개만 보면은 이 2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adult who도 있죠. 예, 성인. 그러니까 성인이나 성체임. 성인임, 성체임. 나 성인임. 그럴 때 그 성인임.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얘를 nuclei라고 있냐? nuclei라고 있는지 이거 기억이 안 나. 근데 여하튼 얘 단수 형태냐 복수 형태냐? 지금 봐봐 한번 14번 단어 밑에. 얘 단수야 복수야? 그쵸, 얘 복수 형태다. 왜냐면 여기 보여? PR 얘가 plural 복수 형태라는 뜻이거든. 얘가 복수 형태라는 뜻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얘 복수 형태. 복수 형태라서 이 주어가 지금 어린 거다. 되냐? 뉴클리아이라고 읽었던 것 같아. 뉴클리아이. 얘 복수 형태인 거. 얘 뜻이 뭐래? 14번에. 신경의 핵. 신경 안에 있는 그 핵인가 봐. 핵. 되냐? 보면은 구조 조심해서 보면은 일단 매멀스는 포유류죠.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하죠. 고래 같은 친구들. 인간, 원숭이. 여기서는 새가 아닌데. 일단 포유류가 성인, 어들투도 또 나오네. 성인에 다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성체겠죠. 성체에 이르면은 그들은 매우 제한된 능력을 갖게 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갖게 돼? 얘들아 여기 한번 화면 봐봐. 구조 파악 해오라고 하면 이거 따라하지 마. 이렇게 해오면 되냐? 이러면은 뭐야? 중학교 1학년 수준이죠. 이건 해석을 안 했다는 거야. 해석하면은 이 for 뒤에 making 어디까지 동그란 거로 묶어야 돼? 여기까지죠. 해석상 의미로 여기서 끝나니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대시 오른쪽은 부연 설명이죠. 근데 그들이 age 동사, 나이가 들다란 뜻이야. age 나이가 들다 동사. 근데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신경세포를 잃게 되죠. 그리고 뭐 하지도 않아. 그것들을 replacing 대체하지도 않죠.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뭐냐? nerve cells죠. 되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점점 나이 들면서 뇌세포가 죽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포유류는 한계가 있네. 포유류는. 근데 on the other hand 연결하죠. 하지만 그 새들 있죠. 새들은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를 언제도 성인일 때도 성체일 때도. 그리고 이것은 의미하는 거죠. 데이 왼쪽에서 무슨 괄호 열면 돼? 네모죠. 왜냐면 민지의 목적어 시작이다. 목적격 접속사 데이 뒤쪽으로 동사 몇 개 찾아왔냐? 2개죠. 하나는 increase고 두 번째는 뭐야? decrease. 이렇게 2개가 병렬되는 거죠. 되냐? 이렇게 구조 파악해왔냐? 네모가로 의미상 이렇게 끝까지 닫으면 되거든. 되냐?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구조 파악해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면 2번 문장의 첫 번째 줄. 새들은 반면에 만들어낼 수 있죠. 새로운 신경세포들. 성체일 때도. 뭐랑은 대조되는 것 같아. 1번 문장에서 나온. 그쵸? 매멀스랑은 대조되죠. 그리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더 넘버 오브 해석. 무엇의? 수. 무엇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경세포의 수를. 근데 어디 있어 이 신경세포가? 뇌에. 근데 언제? 그들이 필요로 될 때. 되냐? 그리고 그것들을 감소시키죠. 언제? 그것들이 필요로 되지 않을 때. 되냐? 그럼 일단 질문. 서윤이.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두 개는 뭐냐? when 데이랑 이 데이. 이 데이는 뭐야? 데이 can increase에서 데이. 누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키냐? 새죠? 단어로 불러라. birds. 되냐?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decrease 됨에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뭐냐? 재은이. 뭐를 감소시키냐? 되냐?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거든? 이거는 이거는 니네 선생님한테만 물어봐. 내가 지금 이형광펜으로 치는 거 있잖아. 얘가 지칭하는 게 조금 나는 nerve cells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얘 오른쪽에 해석한 거 보니까 birds로 지칭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헷갈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니네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니까 너네 선생님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야. 새들이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신경세포의 수를. 뇌에 있는. 그것들이 필요로 될 때. 그러니까 데이는 내가 보기엔 nervous cell이거든? 근데 여기선 birds라고 지칭해서 여기에다 해석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칭처럼 문제로 출제되면은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좋을 거다. 구체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종에서 근데 이 북반구에 있는 종이 뭐해? 노래하거든? 오직 언제만 노래해? 스프링? 봄에. 봄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봄이 어떤 기간이냐 가연아? 브리딩 시즌? 번식 기간이거든? 근데 이 노래 뉴클리아이 노래의 신경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뇌에 있는 노래와 관련된 신경핵이겠죠? 이게 더 커지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갖게 된답니다. 언제보다? 겨울보다. 웬부터는 동그란 거로죠? 윈터를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죠? 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겨울보다. 되냐? 응? 왜는 관계 부사로서 윈터를 부연 설명해주는 거다. 세모가로가 아니라. 그것들은 사이즈가 줄어든답니다. 직역하면 그것들은 줄어드는 거죠. 사이즈에서.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야 수정? 뭐가 사이즈에서 줄어들겠냐? 필요로 되지 않을 때. 아니, 그걸로 본다기보다는 뭘로 보는 게 더 낫겠냐? 그쵸? 성 뉴클리아이로 봐야 된다. 왜냐면 얘네가 커진다는 표현이 바로 앞문장에 나오잖아. 되냐? 근데 줄어드는 거죠. 겨울에는.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영역이 expand 뜻이 뭐야? 확장? 하는 거죠. 왜? take the place of 대체하기 위해서 그 노래의 뉴클리아이 신경핵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애들아 봄은 어떤 시즌이야? 이 새들에게 북반구 종의 새들에게 번식기니까는 이때 번식해야 되면은 짝을 찾아야 되니까는 노래로 유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노래 관련된 신경핵이 커지고 되냐? 이 노래 관련 신경핵이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야? 겨울이죠. 그들이 노래하지 않아도 되는.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영역이 확장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오죠. 어떤 영역인지. 그쵸? 노래의 뉴클리아의 신경핵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되냐? 얘 when not needed 부사절이냐 분사구냐 소연이. 얘 부사절이야 분사구야? 절이야 구야 지금 얘.
절과 구의 차이가 뭐냐 얘들아. 절은 주어 동사가 있고 구는 없지. 얘 절이야 구야. 구죠. 그럼 불러봐 얘들아. 얘 절로 바꾸면 어떻게 돼? when. 그쵸? they. are not needed. 어디랑 지금 구조 똑같아. 몇 번 문장에 나온 표현이랑?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이랑 똑같네. when they are needed, when they are not needed. 아까 내가 연두색 표시한 얘랑 똑같네 지금 표현. 되냐?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썼을 뿐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유추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생략된다고 보면 된다. 썼냐? 부사 절로 바꾼 거? 썼어? 5번. 이러한 시간의 공유 있죠. 시간의 공유하는 방식이 뇌의 용량에 대해서 뭐를 의미하냐면 또 여기서 네모가로죠? 여기 계속 구조 똑같죠? means that. 새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전반적인 사이즈와 무게 있죠. 무엇의 사이즈와 무게냐? 뇌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키웠다가 필요 없으면 줄이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등동물이 사용하는 용법 전략 같아요. 포유류같이 고등동물들은 이렇게 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능이 좋아서. 새들은 지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 가죠? 3번 형광펜으로 이 미니멈의 반의어가 뭐냐? 이게 참 어이없는데 이런 게 인명여고에는 어휘 문제로 출제되죠.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어떻게 하냐고. 어때? 이름 호명해서 수업하는 거? 쫄깃하고 좋지 않아?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하객여고 이거 한번 답 골라봐라. 몇 번이 답 같냐? 그쵸? 4번이죠. 능력, 새의 능력이죠. 근데 뭐 하는 능력이야? 통제하는 능력이죠. 신경세포를 뇌에 있는. 되냐? 써라. 그래도 1학년 애들이 지금 하객여고 13명이잖아. 들었어? 13명. 원래 정원이 12명이거든? 12명이면 저기 맨 뒤에 책상 있지? 저 2개 남고선 다 앉거든? 근데 애들이 여길 안 앉아. 에어컨 때문에 잘. 근데 자꾸 하객여고가 애들이 자꾸 추천해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랑 투표했거든? 그랬더니 어제 수업했는데 엊그제 수업했는데 반반이 나왔어. 11명이면 무조건 찬반이 갈려야 되잖아. 홀수니까. 근데 한 명이 기타를 한 거야. 기타. 그래서 5대5로 찬성 반대로 나뉜 거야. 증언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왜냐면 이제 애들이 들어오는데 난 12명까지라고 제안했었거든. 근데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애들이 다 잘해. 하객여고가 12명 중에 11명이 2등급 내로 들어가거든. 그 하객여고의 100점이 5명이야. 정교에. 근데 3명이 우리 반이거든. 미쳤죠. 지금 애들 술도 못 쉬어. 장난 아니야. 너무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근데 찬성하는 애들은 이미 애들 한두 명 더 들어와도 수업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반대하는 애들은 그 선생님의 그 관심이 줄어들 것 같다. 나 자신에게서. 혹은 뭐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인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하튼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객여고 1학년 애들도 지금 그 10명이거든? 그 인성여고 3명 포함해서. 근데 애들이 아니 못하는 건 둘째 치고 수업 시간이 자꾸 조는 거야. 근데 이거 1학년 때 적응하려면 한 반년 정도 그러거든?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몸이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래서 맨날 욕하고 화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뒤에 책상도 2개 갖다 놨잖아? 근데 그거 알지? 서연아 그러면 네? 이러면서 뒤에 나가서 듣자. 그럼 뭐라 그래? 애들 보통? 안 자는데요? 좀 정색을 해요.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너 졸았어. 그럼 어떡해?
저 진짜 안 졸았어요. 막 그러면서 수업 시간이 막 자꾸 쓸데없는 에너지로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거지. 질문을 해, 질문. 서연, 너 이거 주저리 주어 뭐야? 그럼 졸고 있다 어때? 그러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가 여기를 봐야 될지 화면을 봐야 될지 모르면서 고민을 하니까 그때 이름을 부르면 그 주위에 있는 애들까지 파장이 나. 갑자기 긴장하면서 언제 질문할지 모른다. 그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애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아주 수업하는 거야. 이름만 부르면 아주 화들짝 놀라. 그러니까 이거구나 바로. 이름을 불러서 하자.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 1학년 애들 덕분에. 니네도 이름 부르니까 아주 쫄깃쫄깃하죠. 언제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거든. 근데 처음에는 안 익숙했는데 또 부르다 보니까 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호명하게 됐답니다. 그래요. 여튼 둘이 많이 늘긴 했어. 근데 선생님은 약간 완벽주의자거든. 그래서 니네가 어중간한 건 난 싫어. 확실하게 잘해줬으면 좋겠어. 구조 파악할 때도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그 디테일을 잡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니겠어? 난 모두가 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기술할 거 없어. 그냥 내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고. 디테일이 중요하죠.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 선생님 심리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거든, 꾸준히. 지금 회기가 한 20회기 됐어. 22회기인가? 그래서 요즘 그 심리 관련된 상담 책도 많이 읽고 있거든. 많이는 아니고. 그거랑 관련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구조도 어려운데 내용도 어려워. 내용. 구조랑 내용이 어렵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뭐냐면 찾을 수 있나? 구조 파악 제대로 못해 하실 수도 있어. 이번 문장에서 어떤 문법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냐? 분사구문 관련해서 안 보이나? 위드 보여? 위드 치면은 어떤 표현이 떠올라야 돼? 그냥 우리 거기에 적어놓자. 분사구문 프린트 한번 펴봐. 이것도 프린트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면. 그 분사 페이지 폈지? 나는 12페이지거든? 그 오른쪽에 뭐 편한 데 써놔라. 얘 원래 이름이 위드 분사구문이 아니라 위드 분사구문. 원래 이름은 독립분사구문이야. 독립분사구문. 원래 문법책에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 얘 하면은 그냥 문장을 외우는 게 편해. 불러 with, 그쵸? her, arms, crossed, 그쵸? she, said. 되냐? 얘 나오면은 얘 목적어죠. 얘 목적격 보어.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어디가 출제되냐면은 이 목적격 보어, 대표 동사에서도 그랬듯이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이 항상 문법 문제로 출제됩니다.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다.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 그녀의 팔이라는 건 꼬아지는 거거든. 그녀의 팔이 꼬아진 채로 she sat. 그녀는 앉아 있었다. sit, sat. 되냐? 그러면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 본문 내에서는 with의 밑줄이죠. 이거 알아도 적용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짧게 나오지가 않거든.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사실 목적어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뭐야? of? spring이죠. 되냐? 근데 얘를 수식해주는 게 who부터 어디까지야? care까지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구조가. 뭐 이렇게 1번 얘들아 이렇게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뭐 여기서 닫아도 되고 네모가로.
편한 대로 해라. 여하튼 그러면은 그 크로스드에 해당하는 애가 뭐야? 이그 지비팅이죠. 그 다음에 얘랑 병렬되는 게 and providing. 이 두 개가 분명히 문법 문제로 출제되거나 작문까지 예상하고 있다. 아주 어렵게 나오면 꼭 절대 중요하다. 빨간색으로 필기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만은 되냐? 그 다음에 이거 단어로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 4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크로스 포스터 보여? 크로스 포스터? 포스터를 양육하다잖아. 근데 크로스 포스터는 교차 양육하는 거다. 가끔씩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키워주시는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교차 양육했다고 하죠. 번갈아 가면서. 혹은 고모나 이모랑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렸을 때. 되냐? 이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 1번 문장부터 잘 봐. 이거 니네도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기를 얘들아 스트레스라는 거 있잖아. 지금 이 학원 영어학원도 사실 스트레스가 심한 학원 중에 하나잖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부담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반응이 전부 다 똑같냐 사람마다? 다른데 이 글에 의하면은 이유가 두 가지야. 스트레스에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거든.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어떤 애들은 막 손을 떠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스트레스에 약한 거죠. 스트레스라는 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이잖아, 외부적인. 혹은 어떤 애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넘기는 애들이 있고 다 다르거든, 그 반응이. 첫 번째 이유는 뭔 거 같냐? 6번 문장에 따르면은 그 as well as 보여? as well as는 B as well as A잖아. 그러니까 A가 당연한 거고 B를 이 사람은 강조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뭐가 요인이야? 스트레스의 반응성에 대한 요인 첫 번째는 genetic factors, 유전. 니네 부모님의 유전자 때문에 너네의 스트레스 반응성이 다르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야? 유전자도 있지만 뭐도 있다? early, 초기 경험. 누가 너네를 키웠느냐가 스트레스 반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여기서는 엄마라고 언급돼 있지만 사실 엄마라는 건 엄마라기보다는 양육한 사람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누가 될지는 몰라도. 뭔 말인지 되냐? 그럼 한번 봐봐. 1번 문장부터. 그 스트레스 반응 있죠. 그 성인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성체죠, 성체. 성체 동물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건 매우 영향을 받아. 누구에 의해서? prenatal, 태어나기 전에. pre-review하면 미리 보는 거잖아. prenatal,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변화에 의해서. maternal care, 이거 계속 나오죠. 어미의 보살핌. 어미의 보살핌에 있어서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너네를 돌봤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데, 그 영향력 있죠. 차이에서의 영향력 계속 나오죠. 어미의 돌봄에서의 차이. 어떤 사람은 케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자랐을 수도 있겠죠. 뱃속에 있을 때. 이러한 영향력이 트랜스미티드, 전달이 되죠. 세대에 걸쳐서. 이게 포인트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 어머니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냐는 너네뿐만이 아니라 너네의 자식에게까지도 전달이 된다는 거다. 되죠?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 새끼가. 근데 어떤 새끼야? 높은 어미의 보살핌을 경험한 새끼가 뭐 하면서? 이그지비팅? 그쵸? 전시하면서, 보여주면서 더 낮은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 보살핌을 많이 받죠? 그럼 스트레스 반응이 어때? 낮죠? 그리고 제공하면서 높은 어미의 보살핌을 그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가 엄마가 잘 돌봐줬어. 그럼 스트레스 반응성 어때? 너네는? 낮고 니네가 새끼를 낳아서도 높은 어미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되냐?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적응력이 있을 것이랍니다. 일단 끝까지 보자. 그 새끼들이 경험할 때, 환경을 경험할 때, 근데 어떤 환경? 그들의 부모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할 때 그러한 영향력이 더 적응력이 있을 텐데,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야 여기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한 영향력이 적응력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 있죠. 근데 어떤 엄마냐면 낮은 어미의 보살핌을 제공했던 엄마이죠. 그러니까 니네 잘 안 돌봐준 엄마들은 높은 스트레스 반응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되냐? 마치 모처럼 얘도 구조파가 어려울 텐데 얘가 주어다. 그들의 새끼들이 그러할 것처럼. 여기서 두가 받는 동사가 뭘까? 텐드 트랩으로 보면 되죠. 주절의 동사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새끼들이 반응성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언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봐봐, 4번부터 이해하면은 너네를 잘 돌보지, 만약에 너네 어머니들이, 이건 예시다, 어머니들이 너네를 잘 돌보지 못한 거야. 그러면 보통 그런 엄마들은 스트레스 환경 같은 거 있잖아. 뭐 집에 돈이 부족하거나 혹은 남편이랑 불화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어떻게 해? 좀 높게 갖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더 짜증내고 더 우울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근데 이런 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 너네도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런 엄마의 자식 또한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다. 이 적응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부모랑 비슷한 환경을 경험할 때 적응성이 있다는 건 부모가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았으니까 자식도 당연히 비슷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반응성이 높을 거라는 거죠. 봐봐, 그거 오은영 나오는 거 다 자식 문제야? 부모 문제잖아, 결국에는. 좀 그 얘기하는 거다. 하지만 그 새끼들 있죠. 근데 어떤 새끼들이냐면, 그러니까 크로스 포스터드는 여기서 지금 과거 분사 형태죠. 교차 양육이 된 새끼죠. 그쵸? 다른 어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는 진짜 엄마라기보다는 돌봐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응? 다른 어미에게 교차 양육된 새끼들은 뭐해? 스트레스 반응 패턴을 보여주죠. 근데 이 반응 패턴이 어때? 더 비슷하죠. 그들의 수양 어미, 즉 키워준 어미의 그것과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 스트레스, 리스폰시비티 얘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니네 어머니들이 맞벌이 때문에 사실 너네 할머니 손에 큰 거야. 근데 사실 이 글에 따르면은 만약에 외할머니 손에 컸으면 만약에 어머니가 낮은 보살핌을 줬잖아,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할머니도 낮은 보살핌을 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별로 그 틀에서 벗어날 기회가 적은 거죠, 사실. 왜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해? 오버 제너레이션? 세대에 걸쳐서 그게 전달된다고 하잖아. 되냐? 여하튼 그러한 결과라는 건 뭐를 제시해? 스트레스 반응성과 어미의 보살핌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아? 초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유전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초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한 조절이라는 것은 목격이 된답니다. 다른 포유류와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식물에서도. 그러니까 식물들도 조금 추우면 죽어버리는 애들 있죠. 걔네의 뭐 처음에 그 씨앗 뭔 말인지 되지? 젠장? 주제문을 그래서 몇 번으로 고를래? 몇 번? 6번이죠, 6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내용이 어려워요. 그냥 읽는다고 하면 아마 100%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이 4번 문장 뒤쪽에 얘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얘 as나 그 비교급 then 있죠. 얘 뒤는 선택적 도치가 돼. 도치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한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원래 their offspring do 이래도 되거든. 이 형태를 보니까 offspring이 지금 복수 형태인 것 같죠. does가 아니라 do잖아. 되냐? 단복수 형태가 똑같나?
학원에 이 망할 와이파이는 터지질 않아. 카운트. 근데 우리 집도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더라. 항상 핫스팟. 단복수 형태 똑같네. 옵스프링. 이게 풀을 보이죠? 풀인데 여기 S가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조심해라, 스위치 할 때. 그 다음 그 심리학이나 상담받으면 뭐 학교에서 위클래스 선생님 있잖아. 근데 그 심리학도 되게 엄청 많거든, 종류가. 그 상담의 종류가. 그래서 어떤 상담사를 찾아가는 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공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생님이 그 정신구조를 기반으로 한, 정신구조 하니까 막 엄청 막 뭐 뇌를 분해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냐? 정신구조라고 하면 니네가 익히 들은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거든? 너네 무의식이라는 말 되게 자주 듣잖아. 무의식. 그 개념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니네가 지금 친구들이랑 맺고 있는 그 관계 있지. 그 관계가 결국에는 니네가 초기에 그 양육자와 맺었던 관계를 재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니네가 그 부모님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할 때도 그대로 그 공식이 도입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에 따르면은.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상담 같은 거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갈등이 생길 일이 없죠. 맨날 비슷비슷한 사람들 만나니까. 연애하거나 직장생활 시작하거나 결혼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를 찾게 되는 거죠. 상황이 너무 변하고 이해관계가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생각만큼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님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20대가 되면은. 지금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살겠지만 찾기가 힘들죠. 훌륭한 부모를 찾는 게 왜 힘든 줄 알아? 주위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해. 없잖아.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니네 부모니까는, 우리 부모 포함. 당연히 부모가 훌륭하기 힘든 거는 훌륭한 사람이 적은 거랑 같은 이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또 집에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있잖아. 부모가 훌륭하지가 않대. 막 이러면 선생님 이런 일이 없겠죠? 고2니까 눈치코치 발치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그랜빌 T 우즈는 태어났죠. 콜럼버스에서 오하이오 주에 있나 본데. 에이프릴하면 4월이다. 이런 거 어이없게 인명여고 출제한다. 4월 23일에 1856년에. 근데 자유로운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대. 이때 뭐 노예제도가 있을 땐가? 자유로운 흑인 부모 여하튼. 그는 오직 학교를 어텐드 참석했죠. 다녔죠. 몇 년 동안만. 뭐 하기 전에? 드롭아웃? 자퇴하기 전에. 그리고 그의 스펜드 알죠? 스펜드는 뒤에 보통 구조가 어떻게 해? 스펜드. 시간이나 돈, 그 다음에 ing 형태죠. 시간이나 돈을 ing 하면서 보내다. 이 ing 부분이 역시나 그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 그 스펜딩 뒤쪽으로 시간이나 돈에 해당하는 게 his time이죠. 그 다음에 working. 그러니까 이 working을 to work 이렇게 바꾸면 틀리는 거야. 자퇴하기 전에, 그리고 그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기 전에. 10대 때 뭐 직역하면 10대로서 우즈는 variety of 다양한 일을 가졌죠. including 예시 들어줄 거죠. laborer 노동자죠. steel mill 어디에서? 제강 공장. 철 만드는 애 있죠. 강철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했었고. 그 다음에 railroad worker니까 철도 노동자. 철길 만드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prentice 뭐로서? 견습생으로서. 어디에서? 기계 공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철과 관련된 일을 계속했네. 철.
제강 공장, 철도, 그 다음에 기계 공장이니까. 근데 우주의 패션은 열정은 하지만 뭐였어? 철강이 아니라 그죠? 전기공학이었답니다. 우주는 레드죠. 레드 과거 형태. 읽었고 공부했죠. 그 과목을 끊임없이 relentlessly 많은 다른 흑인 인벤터, 창작자처럼 발명가처럼 하지만 그는 얘도 기억나? 얘들아? had difficulty 뭐야?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d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원래는 have죠. 근데 과거라서 had로 바뀐 거죠. difficulty 대신에 뭐 써도 되냐? trouble 써도 되는 거. had trouble ing have difficulty troubl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냐 좀. 직업을 찾는데. 근데 어떤 직업? 그의 스킬에 맞는 대선 주격관계 대명사. 1880년대에 수년간의 좌절 후에 우주는 뭐 하기로 결정했냐? 그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아니라 그가 뭐 할 수 없었어? 그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거든. 기부 수여동사 뒤쪽에 목적어 2개니까 이렇게 구조파까지 해야 된다. 목적어 2개, 목적어 1, 목적어 2. 월크를 수식해주는 게 2가지죠. 그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를 주는 고용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업을 시작했죠. 그 스스로 대신에. 되냐? 오프닝부터 세모가로죠. 분사구문. 워크숍을 열었대. 신시내티에서. 열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발명하는 것을 시작했답니다. 야, 오프닝 분사구문이니까 얘 부사절로 바꿀 수 있겠죠.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뭐라고? as죠. 주절의 주어는 뭐였겠냐? he죠. 그 다음에 오픈 드죠. 되냐? 그럼 얘 답 뭐야? 하은이 한번 답 찾아봐라. 뭐냐? 그쵸? 작업장을 개업하고 발명 그만뒀어? 작업장을 시작하고서는 발명을 시작했죠. 그만둔 게 아니라. 몇 번 문장 보면은 유추할 수 있어. 9번이죠. 그 워크숍이 작업장인가 봐. 되냐? 그 다음 이거 질문 어렵죠. 이거 이해했니? 이 지문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거든? 왜냐면 추상적이라 그래. 내용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서 주관식으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는 문장이 있는데 3번 문장이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관식 3번 문장 주관식.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잖아. 그치?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걸 더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 글쓰니? 보이는 것을 중시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걸 중시하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연구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되냐? 그것만 갖고서는 한번 보면 해석이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봐. 일부 학자들은 뭐를 제안하냐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답니다. 질문에. 근데 어떠한 질문에? 답하기 쉬운 질문에. answer은 여기서 동사죠. 답하다라는. 되냐? 그러니까 좀 눈에 보이고 답 찾기 쉬운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근데 이러한 criterion, 기준이라는 것은 얘 해석 잘 봐봐. not without logic. 얘 직역하면 어떻게 돼?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논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다. 네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잖아. 되냐?
이러한 기준은 논리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 맞는 말이긴 해. 뭐 하는 거? 연구 있죠.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해석하냐, 재은아? 것, 뭐뭐하, 기. 아니, 젠장. 나 제대로 했니? 뭐뭐하는 사람들, 뭐뭐하는 것. 되냐? 그럼 근본적으로 unknowable,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연구는 future 어때? 의미가 없지. 그리고 뭐 해줘야겠어? 의미가 없으니까 피해줘야지. 돼?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하지만 얘가 이제 해석이 어려울 거야. 얘. 잘 봐봐. 얘 직역하면 돼 그냥. lie는 있다라는 뜻이다. 있다. lie 있다. 자동사로. 더 큰 위험이 있다. 어디에? pointlessly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것에. 근데 어디를 바라보냐 얘들아? 빛 아래를. 그쵸? 근데 언제 바라보는 거야? 물체 있죠? 얘 오브젝트의 동사 뭐야? 부사절 when으로 오브젝트의 동사는 뭐냐? 뭘로 찾아왔어 가연이? 라이스죠. 왜 sought가 뭐기 때문에? 분사로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거죠. 얘 원형이 뭐야? seek이잖아. seek. seek은 찾다 추구하다잖아. 그러면 어떠한 물체야? 그 찾아지고 있는 물체가 있죠. 사실은 어디에? in darkness? 어두움 속에 있거든. 어두운데 지금 그 찾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우린 어디만 보는 거야? 빛 아래만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물체는 어떻게? could, with effort 전명으로 묶으면 얘 조동사 뒤쪽에 지금 BPP 보이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 노력을 갖고 be found 어떻게 될 수 있어? 그 물체가? 발견이 될 수 있을 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로 보면은 지금 이거죠, 이거. 지금 어디만 보는 거야? 이렇게 조명이 켜진 데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어디 있어? 어둠 속에 있거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비유가 꽤 많이 사용돼요. 3번 문장 다시. 하지만 더 큰 어둠이 아니 더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언제 더 큰 위험성이 있어? 무의미하게 보고 있을 때 빛 아래를. 근데 이게 언제 빛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위험해? 물체 있죠. 그 찾고 찾아지고 있는 물체가 사실은 있거든. 어둠 속에 있거든 사실. 벗이냐? 하지만 그리고 노력을 가지면 뭐 할 수도 있어? 발견이 될 수도 있을 때 빛 아래만 보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 문법적으로 조심할 부분은 이 두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sought랑 be found. 내가 보기에는 인명역에선 여기 이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더 큰 부분 있죠. 사회과학의 더 큰 부분이 이미 divert, 돌리다 전환하다. 그들의 관심을 from A to B 보이냐? 얘 언제 쓰여? 예시나 혹은? 예시나 언제 쓰이냐? 변화? 어? 사회과학의 더 큰 부분이 이미 그들의 관심을 어디에서 어디로 돌리고 있냐 얘들아. 더 플러스 형용사 또 나오죠. 중요한 것에서 뭐로 돌릴 수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돌리고 있거든. 쉬우니까. 그러므로 드리프팅 뭐 하고 있어? 그쵸? 표류하고 있죠. 혹은 이동하고 있죠. into trivia 뭐 한 것으로? 그쵸? 하찮은 것으로. 되냐? 뭔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있죠. 이게 어렵다고 증명됐어. to test 뭐 하기가? 검증하기가? 검증하다. 되냐? 얘들아 지금 얘 문법 포인트 중에 뭐냐? should have pp. 얘 문법 포인트 중에 뭐야? 가정법 얘 뭐야? 과거 완료죠.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가 restrain 제한
제안에 그 스스로를 좀 막았어야 됐을까? 그것을 고안해내는 것으로부터. 야, 상대성 이론이 검증하기 어려우니까는 아인슈타인이 그거 만들지 말았어야 돼? 아니지, 당연히. 뭔 말인지 되냐? 구조 있죠. 과학 프로그램의 구조라는 게 왜곡이 됐답니다. 왜곡이 된대. 언제? 연구자들이 뭐 할 때 왜곡돼? shy from? 피할 때. 논리적인 다음 질문을. 근데 왜 피해 얘네가? 과학자들이. 그것의 답이라는 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기 어렵다고 자꾸 피하면은 과학이라는 게 구조가 왜곡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렵다고 피하지 말라가 포인트다. 더 나은 해결책은 뭐 하는 거야? 그 추가적인 크레딧, 인정을 좀 주면 돼. 학자에게. 근데 어떤 학자? 맞는 학자죠. 테이크 온, 떠맞는 학자죠. 더 어려운 과제를. 얘도 똑같아. 더 플러스 형용사. 덜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과제를, 어려운 과제를 떠맞는 학자에게 추가적인 인정을 주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는 애들 좀 더 인정해주라는 거죠. 뭐 상을 주든 응원을 하든 돈을 주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요? 아니죠. 그다음 쉬운 듯 어려운 질문. 지금 13분인데 우리 10분만 쉬고 다시 시작합시다. 23분까지 들어라. 23분. 6번. 이 질문도 참, 그러니까 토픽은 일단 두 개잖아. 일단은 트랜스포테이션이죠. 교통수단이 어디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냐. 두 번째 토픽인 관광업. 그게 다다. 교통수단이 관광업에 영향을 미쳤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봅시다. 주제문은 일단은 조금 이따 찾아보면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뭐냐? 이시죠. 이. 고맙게 여기 쉼표까지 찍어놨죠. 부사절 시작해서. transportation, 교통의 infrastructure, 기반시설. 그러니까 뭐 도로나 철도나 비행기, 공항 같은 거를 그 교통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운송수단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 그 교통의 기반시설이라는 게 메이 쉐이프, 그 형성할 수는 있답니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행하는 곳에 그쵸. 여행의 초기 시대에는 아예 젠장. 세모가로 여기서 이렇게 닫아야겠다. 의미상 여기서 닫아야겠다. 1번 문장. 그러니까 교통 기반 시설이라는 게 형성하긴 했잖아. 우리가 오늘날 여행하는 곳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와이로 여행 가고 싶어도 하와이에 공항이 없으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교통 기반 시설이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곳을 형성했죠. 도로가 안 뚫려 있으면 못 가니까. 근데 여행의 초기 시대 때만 해도 이시지층하는 건 인프라스트럭처죠. 그것이 뭐를 결정한 거야?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없었을지 그 자체를 결정을 했다는 거다. 그 발달과 그 개발 있죠. 교통에. 그게 뭐 중에 하나냐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얼라우 에이토 부정사죠. 현대의 관광업이 발달하는 것을 발달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앤드레 사이로는 뭐가 연결되냐? 비컴이랑. 비캠이겠지 그러면. 디벨롭 되냐? 해석상으로 1번 문장. 그 발달과 향상이 있잖아. 그 교통수단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교통이 얼마나 발달하고 향상했는지가. 근데 뭐 할 때 그게 교통이 중요하냐면 현대
관광업이 발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통수단이 중요했다는 거야. 큰 스케일로. 그리고 뭐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일상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얘들아,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하고 향상했는지가 뭐를 결정했다는 거야? 현대 관광업의 발달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맞냐? 일상적인 부분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하고 향상했는지가 두 가지의 영향을 미쳤네. 첫 번째는 현대 관광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그 현대 관광업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관광업이 발달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다. 얘는 지우고 2번 동그라미. 4번 기술적 진보가 뭐를 제공했냐면 기반을 제공했답니다. 익스플로시브 폭발적인 확장에 있어서. 근데 무엇의 확장이냐? 로컬, 지방의, 지역의, 그리고 세계적인 교통망의 폭발적인 확장에 있어서. 되냐? 그리고 and 두 번째 동사죠. 여행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트래블이 목적어죠. 목적격 보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싸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들아, 왜 교통이 그렇게 발달될 수 있게 됐냐?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때문이야, 서연아? 왜 그렇게 지역이고 인천이고 뭐 전 세계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확장할 수 있게 됐어? 기술 진보? 기술 진보 때문에? 기술 진보 때문에 교통이 확장했고, 두 번째로는 여행이 어때졌어? 쉽고 빠르고 싸졌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5번 나돌리 버돌소. 이것은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어리스트는 여행객이죠. 여행객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여행객을 받는 장소를 만들어냈죠. 여행을 만들어내는 장소는 뭐 외부 지역? 여행을 받는 장소는 제주도나 괌이나 하와이나 이런 지역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어떤 지역은 여행을 오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 효과는 뭐야? 프로모티드? 촉발하다, 유발하다. 뭐를 촉진시켰냐? 얘도 버라이어티 오브랑 동의어다. 많은 다른 변화를 유발했죠. 여행의 기반 시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와 같은? 숙박시설과 같은.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는 첫 번째 효과는 뭐야? 나돌리 A에 해당하는 게 어떤 지역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다는 얘기다, 결국에는. 두 번째 효과는 뭐야? 그 관광 명소에 뭐가 생겨? 숙박시설과 같은 시설들이 생긴다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영향력이 교통시설의 발달로 인해서 여행업이 확장되게 되네. 되냐? 결과적으로 어때? 그 교통 기반 시설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얘 주어 수일치 availability에 맞추면 여겨지는 거죠. 간주동사 뭐로서 여겨져? 근본적인 프리컨디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답니다. 관광업이. 그러니까 관광업이 좀 발달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그쵸?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가 있어야지 관광업이 발달한다는 거죠. 되냐? 응? 주제는 그럼 몇 번으로 고를래? 6번도 괜찮은데 2번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2번으로 해왔는데 편한데 하세요. 이미 여러분이 한 줄 정리하는 거니까. 되냐? 그럼 지문이 아마 몇 개 남냐? 4개 남지? 4개 남네.